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지난 14일이죠. 포항 영일만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국제 크루즈가 출항을 했습니다. 지금쯤 멋진 여행을 하고 있겠죠? 그러게요. 4박 5일 일정으로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탑승하셨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포항 영일만에서는요. 국제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이 세워질 예정이고요. 포항시는 영일만이 크루즈 관광의 관문이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제 크루즈 운항과 함께 포항시의 경기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새해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꼭 한번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크루즈 여행 못지않는 전국시대 첫 소식을 만나볼 텐데요. 긴긴 겨울밤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간식거리입니다. 바로 곶감이 말라가고 있는 마을인데요. 영암군으로 함께 가보시죠.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저는 홍시 스무디요. 아, 나도 홍시 스무디 먹고 싶다. 지금 그 누구보다 바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대봉감입니다. 낸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삭한 식감과 달달한 맛을 가진 영암 대봉감. 늦은 밤 졸리는 비비면 너에게 3번의 서리를 맞고 나면 달달함의 최고치를 찍은 맛있는 대봉감을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나날들 가장 달콤할 때 수확해 더욱 달콤하고 쫄깃한 대봉감 곶감과 말랭이. 어깨가 지금부터 달달한 감 한번 맛볼랑감. 떠올린다면 씩씩한 표정 카페에 이어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감농장. 아까 전에요, 그 카페에서 본 홍시 스무디의 빛깔이 너무 영롱해서 자꾸 눈앞이 아른아른 거려서 조르고 둘러서 지금 감 농장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요, 왔긴 왔는데 저기 피디님, 홍시 어디 있을까요? 홍시가 없네요. 대신에 지금 제 등 뒤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보입니다. 오늘 홍시는 없어도 아마 맛 좋고 질 좋은 이 곶감을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제가 쟁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달달함 쪽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가실까요? 탐스러운 대봉감들이 깔끔하니 예쁘게 깎여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커다랗고 탐스러운 감들이 여기저기 가득 매달려 있는 대봉감 농장. 일단 나무 타고 올라가 하나씩 따줘야겠죠. 그런데 감 따는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궁금해요. 11월 5일 이후로부터 20일 사이입니다. 이게 서리를 3번을 맞춰야 최고 당도와 맛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나와 손질하고 확인해 3번 서리를 맞으면 수확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키운 대봉감. 하나같이 색도 모양도 정말 예쁘죠? 다 자란 대봉감들은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데 따고 또 따도 끝이 없는 대봉감들. 정말 많네요. 지금 손에 양손에 들고 계시는 곶감이요. 예. 하나는 엄청 크고 하나는 또 약간 되게 작아요. 지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굉장히 크고 작고 한데 이게 어떤 게 곶감용이에요? 지금 들고 이게 계시는 지금 거예요? 이것이 300g 이상, 450g에서 이것을 곶감용을 하고요. 아, 450g 이상은 네.
말랭이입니다. 이것은 또 300g 이하는 말랭이고요. 아, 얘네들은 지금 너무 크고 너무 작아서 말랭이요. 지금 이것은- 딱 가운데에 들고 있는 사이즈가 예, 꽃감용입니다. 곶감이요. 300에서 450g의 대봉감이 곶감용 감인 이유 궁금하시죠? 300 이상 450g 이하의 대봉감이 껍질을 깎아 말렸을 때 120에서 180g의 곶감이 만들어져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곶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손질이 끝난 곶감들은 집게에 하나하나 끼워 바람이 잘 통하는 한 곳에 모아주는데요. 맛있겠다. 이 곶감들이요. 적정 시기 같은 게 있어요? 있죠. 당연히 온도와 날씨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최적 온도는 15도 이하. 그래야 그때 깎아야 여기 감이 처지지 않고 실패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얼마나 빠졌냐 그 판가름인데 겉에가 잘 마르고 비가 오고 하면 안 마르기 때문에 그 승패 좌우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가 최적의 시기를 갖고 날씨가 좋고 비만 안 내리면 그러니까 온도 15도 이상이 안 되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온도를 잘 맞춰 수확하고 손질해야 맛있는 곶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손질하는 방법 좀 만나볼까요? 나무에서 따온 대봉감들의 크기를 확인하고 곶감과 말랭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단 껍질부터 벗겨야겠죠. 곶감이 되기 위해서는 깎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손으로 깎아야 감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질한다고 하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껍질만 얇게 벗겨내는 솜씨 대단합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스킬이 있으셔. 이게 노하우가 있으신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깎으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깎았죠. 그러면 몇 년 차쯤 되니까 한 이렇게 3년 된 게. 3년 된 게 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이 두 어머님들의 특징을 좀 보니까요. 깎을 때 이 칼이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네. 깎인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어떠세요? 기분이? 어미 엄청 좋죠. 그리고 많이 우리 여기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보면 그것이 아주 엄청 아주 기분도 좋고 그 열매로서 우리가 살음 있고 예, 그냥 엄청 좋죠.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보는 임효진 리포터. 감 손질에 도전해 봅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밑에까지 딱 내려서 깎는 게 쉽지 않네요.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감깎기 성공! 1일 삶의 체험 현장 지금 찍고 계시는 우리 신희 PD님. 이 깎아 보니까 좀 노하우가 있나요? 저한테 전수 좀 해주세요. 이게요.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한 번에 싹 깎는데 저는 이렇게 꿈틀꿈틀 나눠서 깎다 보니까 그래서 안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이 뒤에서 보고 계신데 되게 죄송해요. 깔끔하게 손질이 끝난 감은 집게에 끼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옮겨 말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서 55일 동안 찬바람을 맞고 버텨야 달달한 맛이 가득한 곶감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크고 오동통한 대봉감을 손질해 말리면 오동통한 곶감으로 변신! 정말 신기하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새참 먹을 시간!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감 농장 아니랄까봐 곶감과 말랭이가 새참입니다. 맛있겠다. 저도 껴주시면 안 되나요? 심지어 막 질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하라고 먹고 싶어요. 일하다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지만 오랜 노력 끝에 만들어진 곶감과 말랭이를 맛보니 더 맛있겠죠? 세상은 태풍도 오고 다 했지만은 이렇게 곶감을 깎을 수 있고 이제 날씨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저 집 진짜 맛있다. 곶감이 진짜 여기치는 따라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손수로 다 이거를 깎아갖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맛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더 맛있게 이 곶감을 만들고 말랭이도 만들어서 많이 팔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날 없이 1년의 노력 끝에 얻은 통통한 대봉감. 하나하나 나무에서 수확해 다시 하나하나 껍질을 깎고 집게에 꽂아 옮겨 55일 동안 찬바람에 잘 말려야 비로소 완성되는 대봉감 곶감과 대봉감 말랭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55일 동안 온도, 습도까지 확인해 알맞게 말려줘야 맛있는 곶감과 말랭이가 완성된답니다. 대봉감은요 3번의 서리를 맞아야 정말 최고의 당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대봉감 재배의 최적지인 영암에서 자란 대봉감, 그리고 이 대봉감으로 만든 곶감과 말랭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맛본 소감은요 진짜 최고였어요. 이 영암의 대봉감 다들 한번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의 노력이 가득 담긴 달콤한 영암 대봉감. 달짝지근한 그 맛. 어서 맛보란께. 네, 영암군의 대봉감 잘 만나봤습니다. 요맘때 포항의 겨울이면 뭐랄까요, 이 과메기가 말라가는 풍경이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영암에 가시면 맛있는 대봉감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말라가는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정성스레 말린 대봉감은요, 이제 곧 곶감과 감 말랭이가 돼서 겨울철 내내 사랑받을 텐데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영암 대봉감 곶감 앞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 번화가로 나들이를 떠나볼까 하는데요. 연말 분위기도 듬뿍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 문화의 거리 은흥정이로 함께 가시죠.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대전엔 은행동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대전의 청춘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이곳에서 특별한 12월이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시내에 조금 배경이나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매주 토요일이면 겨울 추위도 잊은 채 신나는 댄스 파티가 열리고 재미있고 새로운 즐길거리 덕분에 흥이 넘치는 곳, 추억의 돈가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12월 어느 특별한 날, 대전 은흥정이로 가볼까요? 짧기만 한 겨울 햇살이 사라지고 대전 도심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추위를 녹이는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리를 찾았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워져 있고 역시 연말에는 이렇게 번화가를 나와줘야 됩니다. 야, 저는 지금 젊음의 거리 은흥정의 문화의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또 여기서 만나네요. 오늘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오늘 그 연말도 가까우고 해가지고 아이들과 조금 연말 분위기도 기분 낼 겸 한번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랑 애엄마랑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또 옛 추억도 생각나고 항상 자주 나오고 싶은 곳입니다. 은흥정이의 명물은 역시 스카이로드죠. 아케이드형으로 만든 스크린인데 메인 스크린에서 나오는 다양한 화면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쪽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전의 명소 스카이로드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인증샷을 찍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신나는 댄스 파티가 펼쳐지는 거 아시나요? 스카이로드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EDM 댄스부터 뉴트로까지 다양한 테마로 대전 토토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저물어가는 12월을 그냥 보내기 아쉽다면 신나는 댄스 파티를 즐겨보세요. 여자친구가 대구에서 대전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놀러 왔는데 시장 보고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제 신나서 젊음의 동시고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습니다. 대전의 청춘이 다 모인다는 은흥정이 요즘 핫하다는 볼링장을 찾았습니다. 턱턱 튀는 개성 만점 놀이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볼링장인데 인테리어도 그렇고 분위기가 색다르네요. 네, 아무래도 은행동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고 좀 특색 있게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은행동에 가끔씩 나오는데 볼링장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은행동에서 볼링장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만 쇼핑이나 먹거리는 정말 잘 돼 있는데 아이들이 즐길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색 있게 이렇게 꾸미고 나니까 아이분들도 좋아하고 가족 단위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볼링은 겨울철 실내 레저 스포츠로 안성맞춤인데요. 핀이 넘어질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시원하게 스트라이크! 이 맛에 볼링 치는 거죠. 아, 깔끔합니다. 10개의 핀이 모두 스트레스 스트라이크! 와, 시원하네요. 네.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옵니다. 어떻게 좋아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은행동이랑 접근성도 좋고 볼링 말고도 카페라든지 맛집이 많아가지고 치고서 다른 거 할 게 많아서 여기로 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볼링을 치면 칠수록 점수도 쌓이고 친목 점수도 올라갑니다. 연인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데이트하기에도 그만이고요. 저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5번? 그 정도로 볼링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는. 자, 이렇게 볼링을 사랑하는 이유, 일주일에 5번 이상 나를 볼링장으로 발걸음을 오게 하는 이유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연습을 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또 데이트할 때 가끔 볼링장도 와서 볼링도 하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같이 즐기기도 해요. 볼링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게임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데요. 오랜만에 저의 사격 실력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더라고요. 이야, 분명히 볼링장으로 들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러분들 파도 소리 들리지 않나요? 철썩 갈매기 소리 들리는 것 같고요. 끼르끼르 여기에 바다 낚시터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즐기는 스크린 낚시인데요. 망망대해 바다가 펼쳐진 스크린을 보고 낚싯줄을 던지면 실제 낚시 먹지 않게 실감납니다. 야, 볼링은 기본이고요. 스크린 낚시에 다트 그리고 농구, 오락 기계까지 여기는 복합적인 놀이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즐겨봐야지요. 낚시를 한번 해볼까? 대어가 몰린 듯 낚싯대가 휙 구부러집니다. 힘껏 릴을 계속 감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오, 힘세. 세다. 자, 버텨. 오, 야. 제가 잡은 다랑어입니다. 와, 이 스크린 낚시라고 해서 쉽게 볼 게 아니네요. 힘도 들고 그리고 짜릿한 손맛은 그대로입니다. 와, 재밌어요. 이번엔 199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참새 방앗간을 찾아가 볼까요? 1993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맛집으로 추억의 돈가스 맛을 그대로 지켜가는 은흥정의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야, 벌써 다 드셨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일본식과는 다르게 약간 일본식은 두툼한데 우리나라에 맞게 약간 좀 얇고 담백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맛있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했지만 2층엔 90년대부터 사용했던 칸막이 좌석을 그대로 뒀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랍니다. 야, 익숙한 분위기입니다. 익숙한 인테리어예요. 예전에 추억의 경양식 레스토랑 느낌이네요. 네, 그러죠. 지금도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옛날 2층은 살려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주말 같은 데는 특히 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는 건 예전 손님이 엄청 반가워하거든요. 이 칸칸이 방방이 전부 다 들어가서 돈가스 먹으면서 첫 소개팅하고 또 데이트하고 그랬던 추억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 주였었죠. 추억의 맛이 그득 담긴 돈가스, 고기망치로 두드리고 칼집을 내서 점인 다음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골고루 묻혀 노릇하게 튀겨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손맛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실장님은 그러면 이 돈가스 집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가까워지겠네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개업할 때부터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 돈가스 집의 맛이 변하지 않는 거네요. 예, 원래 그대로 합니다. 그때 배운 대로.
30년 가까이 한결같이 지켜온 추억의 돈가스를 보니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10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추억의 수제 돈가스입니다. 다들 그런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어릴 적 처음 돈가스를 만났을 때 그 충격과 감동. 저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그 뒤로 가장 또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돈가스인데요. 오늘 그 돈가스 추억의 맛을 확인해 봅니다. 그럼 옛맛 그대로인 돈가스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해볼까요? 돈가스를 자르면 먹음직스럽게 익은 돼지고기 안심이 보입니다. 너무 두껍지 않아 먹기 편하고 옛날 맛 그대로인 소스를 듬뿍 찍어 먹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죠. 조금은 촌스러워서 더 사랑스러운 맛,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맛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얇은 돈가스이지만 돈육의 식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할 만큼 부드럽습니다. 소스 또한 새콤달콤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추억을 맛볼 수 있어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행복한 추억 느끼러 은행동으로 오세요. 청춘과 향수가 머무르는 곳, 대전 은흥정의 문화의 거리. 청소년부터 20, 30대 젊은 층을 위한 문화 공간이 즐비합니다.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이 함께 은흥정리에서 특별한 12월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즐거운 환호성이 차고 넘치는 대전 은흥정에서 행복한 겨울 추억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에 이 추억과 낭만까지 만날 수 있는 대전 은흥정이 거리 다녀왔습니다. 은흥정이 이름이 참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은흥정이라고 해서 뜻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곳이 은행동이라고 합니다. 은흥정에는 은행나무 꼴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무만 많았지만 지금은 사람도 많은 아주 활기찬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대전 토토즐 공연과 이색 볼링장 그리고 추억의 돈가스까지 대전을 찾는다면 은흥정리에서 이 도심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대전 문화의 거리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먹방 좌선생이 이 가성비 좋은 맛집들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음식을 사랑하는 남자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내가 먹을 거니까. 아니에요, 드세요. 조금 그렇게 많이 뛰지 말고. 이 돼지 뭐야 진짜? 왜 그래요? 뭐야, 소개팅 나와서 실컷 밥만 먹고 가버리다니. 잘렸다.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안녕. 잘 가세요. 이 젊음 느껴지시나요? 화끈하고 무드 있고 고급진 젊음의 거리, 젊음의 미각 제대로 느껴봅시다. 제주의 젊음의 거리, 정말 대표적인 대학로, 시청, 시리홀.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소개팅 음식, 데이트 음식 하면 역시 파스타, 양식이죠. 정말 여기는 아늑하고 조용하게 그냥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오일 파스타인데 명란, 신선한 명란, 생 명란을 같이 요리를 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똘똘똘똘 돌리면서 이렇게 쏙 올려서 우아하게 명란을 굉장히 또 잘 적당하게 잘 익히셔서 그 알이 그 익어서 나오는 그런 고소함, 이 한국식의 이 고소함으로 더 덮은 것 같은 극대화시킨 먹을수록 또 고소한 그 올리브 오일의 그 향, 뭔가 버터 향과 그 파스타가 포로록 들어오는 그 꼬들꼬들한 그 파스타의 맛. 짬뽕으로 위장한 이 녀석 심상치 않은데요. 포크보단 젓가락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듯한 느낌의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짬뽕 같은 스타일, 국물이 있는, 이제 얼마나 칼칼하느냐, 이 해물의 향을 얼마나 잘 우러나게 했느냐. 파스타는 뜨거울 때 먹는 음식 아닙니다. 파스타는 식혀서 먹는 음식이에요. 강렬하지 않아서 좋다.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맵지 않고 순수해서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해물에서 나오는 그 육즙으로 이렇게 더 감칠맛 나게 시원한 맛을 더한 그런 느낌. 이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먹다 보면 또 쌀알이 땡기잖아요. 그럼 먹어야죠. 다음은 리조또. 아주 짭짤합니다. 나온 지 좀 오래돼서 약간 굳긴 했는데요. 여기는 좀 색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전복죽이나 보말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색감. 먹어보도록 할게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식감을 살리고 맛을 채웁니다. 크림에다가 이 바질 페스토, 이 올리브유를 집어넣은 이 바질 페스토를 같이 넣으니까 느끼하지 않은 지금 먹고 나서도 지금 삼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향이 계속 나와요. 그 바질의 그 향이 기분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되게 얼큰하고 담백한 국물에 그냥 친구들과 이 모임, 연말 모임 해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잔 탁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추운 겨울 더 간절한 뜨뜻한 장요리. 여러분들은 빨간 국물을 좋아하세요? 하얀 국물을 좋아하세요? 저는 둘 다 먹어요. 듬뿍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런 맛 아니겠어요? 순수하지만 진한 이 맛. 당연히 맛없을 리가 없죠. 야, 약간 재미가 없을 듯한 그런 담백함만 있는 맛에다가 그런 신선한 부추와 고추, 청양고추와 이렇게 새콤달콤한 이 겨자 소스를 딱 더하니까 맛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런 국물에는 역시 칼국수! 오랜 시간 푹 끓인 국물에 칼국수로 마침표 찍기. 어머, 이 야들야들한 자태. 되게 더워. 올겨울 감기 없어. 감기야, 오지마! 담백한 국물로 우리에게 인사했다면 이제 매콤함을 맛보게 해줘야죠. 이 국물이 끓여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 질감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자박자박해서 촉촉한 닭고기에 양념 듬뿍 묻혀주세요. 촘촘히 밴 이 매운맛 아주 달콤합니다. 이 닭다리살 이 양념 그냥 두고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맛있게 볶아 먹어줘야죠.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 먹고 있는데 땀이 뚝뚝 쏟아져. 와, 이렇게까지 푹푹 비벼가면서 그 위로 사장님의 전매 특허 깍두기 하나 턱 올려주세요. 전국을 맛볼 겁니다. 어머, 이건 찍어야 해. 이것은 정말 이쁜 음식, 아기자기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인별그램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로 그 브런치. 비주얼 보세요. 색감. 우후. 요즘은 딸기철입니다. 라라라라. 이게 이렇게 스트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게 딸기를 통째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어주셔서 나오질 않아. 달콤한 딸기 우유로 입가심하고 엘레강스하게 스프 한 입 들 시간. 떠먹는 피자처럼 생긴 베이비 시금치.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뭔가 새싹 채소처럼 파스타에 위에는 올리브유를 올려진 감자 베이스로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입니다. 감자 스프. 이거는 굉장히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한
오, 근데 매콤한 향이 납니다. 매콤한 향에다가 이 통후추가 이제 탈탈탈탈 이제 씹히는 게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매콤한 향도 나고 독특한 재밌는 맛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브런치네요. 접시 하나에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는 샌드위치는 어떠세요? 계절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토핑들이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짭조름한 새우부터 한 입에 쏙! 오우, 혀에 감도는 이 바질향. 정말 독특하고 훌륭한 에그 샌드위치. 그 맛.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하죠? 한 입 깨물자마자 퍼지는 딸기 과즙. 바게트, 치즈, 아몬드, 고소함 끝에 상큼함 뻥. 굿. 젊음의 거리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식재가 되어줄 맛있는 음식. 든든한 한 끼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스마트폰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메모장에 적어두거나 또 자료를 캡처해두고요. 길을 모를 때는 스마트폰 지도를 통해서 길을 찾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 해외 나가서도 스마트폰 하나면 이 정도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의존도가 더 높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스마트폰 없이 지도와 나침반만 이용해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곡성 재월섬에서 열린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도 특별했지만 행사가 열린 재월섬도 특별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산하던 외딴 섬이 보물섬으로 재월섬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숲에서 놀자! 밖에서 놀기 딱 좋은 날씨. 오늘은 숲으로 갑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여기 곡성이에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요새에서 왔어요. 재월섬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주인공은 아이들이지만 부모님들이 더 설레 보입니다. 저는 코스카우트 경험이 있어서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있어서 우리 딸한테 한번 경험해주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딸하고 같이 한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대되고 너무 좋아요. 다 모였으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재월섬까지는 셔틀버스로 이동하는데요. 곡성역에서 20분 정도만 달리면 재월섬 도착! 재월섬은 호남 4대 정자에 속하는 함어정 인근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1980년부터 묘목 재배지로 쓰였는데요. 섬진강 살리기 사업으로 부지가 매입된 후 자연 상태 그대로 숲이 유지되면서 섬진강 생태 보고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깨끗하게 보존돼 있는 신비로운 섬. 곡성군은 이 섬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한 묘목 장수가 30묘종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지금 한 40년이 지난 지금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곡성군에서는 아이들의 숲 교육 모험 놀이터로 적당하다 발견하게 된 보물 같은 섬입니다. 보물 같은 섬에서 진행되는 재월섬 오리엔티어링 대회. 4차례 만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 전국대회까지 열게 됐는데요. 대체 오리엔티어링이 뭐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곡성까지 오게 한 걸까요?
숲 오리엔티어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지정된 위치를 아이들이 순서대로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오는지를 기록 경쟁하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숲 오리엔티어링은 나침반과 지도를 활용해 정해진 시간 안에 최종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유럽형 레포츠인데요. 두뇌와 체력을 기를 수 있고 모험심과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 주는 활동이랍니다. 맨날 아이들이 학교, 그다음에 학원 이런 데 실내에서만 많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자연 야외에 나와서 아이들 스트레스도 많이 발산하고 건강하게 좀 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오리엔티어링 입문자다 보니 대회 시작 전 잔디광장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지도 읽는 법, 나침반 사용하는 법 등을 익히는데요. 백문이불여일견,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죠?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글쎄요, 아들이랑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아서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참가 번호도 야무지게 붙이고 이 전자카드까지 착용하면 오리엔티어링 준비 끝! 이 전자카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아저씨는 알아도 말 안 해. 너만 따라다닐 거야. 알았지? 그래. 오늘의 파트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대회에 참가한 저의 파트너입니다. 하정우라고. 네. 정우팀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이것이 바로 오늘의 코스. 쉰 팀이 총 3개의 코스로 갈라져 미션을 수행하는데요. 아이 1명과 어른 1명,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너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 달려있는 게 없어. 영어가 달려있어야지, 영어. 지도에 표시된 포인트들을 순서대로 찾아가 해당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꽂아주기만 하면 미션 완료!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힘들어요? 네! 그래도 포기란 없다. 다음 포인트로 이동. 내비를 하니까 지도 볼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떠세요,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산속에서 하니까 공기도 시원하고 또 오랜만에 운동도 하는 것 같고. 우리 친구는 어때? 저도 아빠와 같은 마음이에요. 재밌어? 네. 직선 거리로 따지면 1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포인트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시간이 훌쩍 평균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 했잖아. 여기야? 여기 했잖아. 3번, 4번. 5번인데? 5번 저기 아니야, 5번? 몰라. 이게 많이 도움되고 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보물찾기 같아서 재밌어요. 간간히 낚시꾼들의 발길만 닿았던 작은 섬. 그마저도 똥섬으로 불리며 외면받던 섬이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숲 놀이터로 바뀌었는데요. 맑은 공기도 실컷 마시고 낙엽도 원 없이 밟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많이 찍으셨어요? 네, 찍는다고 찍었는데 실수했어요. 살짝 넣어가지고 안 찍힌 게 있어요. 이렇게 숲속에 뛰어노는 우리 학생들만 봐도 정말 뿌듯합니다. 재밌고 좋은 경험이어서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아쉬움을 가득 안고 결승점으로 도착하는 참가자들. 결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쏙 넣어주면 메달도 주고요. 전광판을 통해 우리 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데 보람찬 것 같아요.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워서 길 찾는 것도 잘 못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네. 원래는 지도 못 봤는데 여기 와서 지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재밌었고 좋았어요.
대회를 마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저 혼자 3시간 동안 길이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 북유럽에서 진행되는 숲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숲을 활용한 자연교육의 중요성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뛸 수도 있었고 같이 땀도 좀 흘리면서 굉장히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요.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소리 지를 곳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면 곡성 재월섬으로 출발! 네, 섬진강의 보물 같은 이 숲 놀이터 재월섬에서 열린 오리 엔티어링 잘 만나봤습니다. 함께 모험을 떠난 어른들도 참 즐거워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도를 들고 이렇게 뭐랄까요, 길을 찾아가는 게 어른들한테는 또 다른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곡성은 앞으로도 이 숲 교육 1번지를 목표로 해서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숲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서울로 간 양구 백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강원도 양구는 예로부터 도자기 생산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번에 백자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백토마토를 조성하고 도예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양구 백자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양구 백자의 매력을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이나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 보물 제1호 동대문입니다. 양구백자가 서울에 왔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만나는 양구백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조선 백자의 하얀 빛 안에 순수함과 예술성을 담아내고 있는 양구백자. 화려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화려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런 양구백자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는데 서울로 간 양구백자를 만나보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양구 백토의 대중화를 위해 작품전이 열렸다. 양구를 벗어나 서울에서 만난 양구 백자. 백토마을의 그릇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양구 백자박물관과 백토마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그 양구 백자는 그 조선 백자의 그 시원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한 뜻에서 양구 백자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양구 백토마을을 조성해서 그 작가님들을 초빙해서 저희 양구 백토를 활용해가지고 그 양구 백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구 백자가 조선 백자의 시원지라고 하지만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양구 그 백자의 우수성과 역사성 이런 것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 백자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양구 백자박물관. 조선 왕실에 진상하던 600년 전통을 자랑한다. 수백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조선 백자의 하얀 빛과 푸른 빛의 다양한 무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양구가 600년 동안 백자의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품질이 뛰어난 양구 백토 때문. 양구 백토는 철분 함량이 거의 없어 조선 백자의 흰색을 만드는 최고의 원료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첫 번째로는 양구에서 활동하시는 도예가분들이 직접 만든 그릇을 서울에서 선보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그릇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음식을 담아서 또 이 전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백도마을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전시돼 있다. 손 닿을 수 없는 곳이 아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 유리관 속을 탈피하고 실용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양구백자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양구백자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건 이제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문화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옛것의 양구백자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현대의 양구백자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양구백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모여 있는 곳, 양구백자연구소. 양구백자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는데 업무 협약을 통해 연구원들과 입주 작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전통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있다. 양구 백토마을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 도예 작가들이 입주해 양구 백토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양구 백토마을에서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어떤가요? 제가 서울에서 20살 때 올라와서 대학교 작업을 하고 27살까지 작업을 하다가 양구에 왔는데 서울에서 작업할 때보다 조용하고 시간도 많이 쓸 수 있고 약간 서울에서 많이 자극을 받는 거 좋긴 더 좋은데 그거 말고 제 안에서 뭔가 더 작업을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거를 표현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양구에 작업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좋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통주를 위한 상차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되셨어요? 전통주를 담는 주병이랑 술잔 그리고 상차림이다 보니까 그 음식을 담는 그릇도 같이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중에 제가 그림을 중점으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전통주가 어울리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나무가 전통이랑 좀 어울리겠다 그러면서 소나무 중에서도 통화가 있잖아요. 통화를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도예 작가들의 땀과 노력, 개성이 담긴 백자 작품들. 도화지처럼 하얀 백자 위에 한 땀 한 땀 정성이 그려진다.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그림. 전통이라는 이름의 무거움을 벗어던지고 어느새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양구백자를 가까이에서 보니까요. 순백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요. 12월 흰눈이 내리는 겨울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백토로 백자만 만드는 게 아니었다. 백토로 빚어 만든 또 다른 작품들. 백토의 부드러운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다. 백도에서 태어났지만 흰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완성된 작품들까지. 백도 작품들의 매력이 넘친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양구 백자. 백자의 유려한 매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 발길이 머무는데 유독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이 있다. 어렸을 때는 길가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곳에 빨간 흙하고 이 하얀 흙하고 이렇게 그냥 길가에 널려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뛰어가다 보면. 그럼 흙이 이제 그 하얀 흙이 이쁘잖아요. 이쁘고 곱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장난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뭉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백자가 서울로 양구 박물관을 떠나서
서울로 선보이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반가워서. 백자 작품 전시장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 양구 백자로 빚은 그릇에 음식이 놓였다. 생활자기로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한 자리. 백도마을 그릇에 음식이 담겼는데 굉장히 정갈하네요. 네, 지금 양구는 백자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백도마을에 레지던시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작가분들이 다양한 연령대로 들어와서 디자인이 굉장히 작가마다 개성이 있어서 새롭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지금 아주 한국적인 것부터 또 양구의 특산물을 사용한 거 그리고 서양적인 것까지 같이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릇을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음식을 담음으로써. 그래서 음식하고 그릇의 조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구 백자를 활용한 상차림 시식회가 열렸다.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양구 백자의 실용성과 대중성을 확인하는 계기다. 양구 백자에 담아 먹는 음식은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문화, 양구백자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작가들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좋은 작업들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행사처럼 지역의 백자를 만드는 많은 작가들이 와서 좋은 작업들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외부인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관심들을 이제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통을 이어오며 양구에 머물던 양구 백자가 도시의 일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고고한 멋과 더불어 이제 식탁 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양구 백자.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 온 만큼 전통을 이어 미래로 발전하는 양구 백자가 궁금해진다. 네, 멋스럽고 실용적인 양구 백자들 잘 만나봤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모습까지 갖추려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작품들이 하나같이 정말 참 멋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음식이 담겨진 걸 보니까 멀게만 느껴지던 백자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시관 속 백자가 아닌 생활자기 백자로 사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양구 백자까지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